네이컷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A컷으로 준비한 시장은요. 어지러운 시장을 롤러코스터로 빗대어 표현한 그림을 인공지능에게 부탁을 해서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 보고 있으면요.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폭락을 한 다음 날에 폭등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하루 걸러 하루 사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렇게 마켓 A컷을 통해서 급락 장세 때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시장은 결국에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특히나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흔들리고 빠지는 가운데서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소보장에 견조하게 바닥을 닫아주는 모습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정말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대형주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보장 기업들은 견고하게 버텨줬었는데요. 특히나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수준에서 연일 마감을 했고 PSK홀딩스 같은 경우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오히려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ETF의 일주일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요. 그 반도체의 대형주들이 몰려있는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 11%가량 빠졌지만 소부장 관련 기업들이 있는 그러한 ETF 같은 경우에 시장 대비 굉장히 선방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이 시장의 흔들림 대비 견조할 수 있었던 건요. 외국인의 매도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은 외국인이 50%가량을 들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한 10% 내외를 들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실적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굳이 이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한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공장이라던가 주 계약처가 아시아 시장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란 중동의 리스크와는 조금은 떨어져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오히려 공고한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이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에 더해지면서 시장이 크게 빠지는 가운데서도 소부장 기업들은 버텨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반등할 때 소부장 기업들 강하게 튀어오르는 듯한 모습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 반도체 시장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것과 동일선상으로 봐야겠죠. 반도체 대형주들 어쨌든 외국인이 이탈을 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은 하긴 했습니다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성장세는 여전히 굳건하다는 게 또다시 확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AI 메모리 경쟁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반도체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이 소캠2에 대한 샘플 공급 소식을 들려줬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론의 소캠 관련된 이미지이고요. 소캠이란 AI 서버용 차세대 저전력 메모리 모듈인데요. 기존 서버 메모리 대비 전력 효율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이 공개한 소캠2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용량이 대폭 확대됐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LPDDR5X 기반의 저전력 구조,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에너지의 효율은 더 높였다는 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듯한 이유입니다. AI 서버 메모리는요, 역시나 HBM과 비슷한 3파전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데 지금 마이크론이 소캠에서는 선두주자로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이번에 256GB를 최초로 공개를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현재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역시 여전히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HBM 시장에서도 지금 3파전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HBM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소캠 시장에서는 마이크론이 지금 우위를 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이러한 경쟁 구도는 CXL까지도 확장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선 또 어느 기업이 또 선두를 차지하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소캠 관련된 기업들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반도체 모멘텀 또 하나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디램 가격 인상률이 100%까지 지금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디램 가격 인상률을 100%를 확정을 했는데 지난해 4분기와 비교했을 때 2배가량 상승했고요. 기존에 예상을 했던 게 70% 인상이었는데 한 달 만에 100%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이 디램이라던가
디램과 메모리, 낸드 이쪽이 시장에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메모리 계약 방식이 지금 변화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가 이 공급자들이 가격이 계속 오르는데 연 단위로 하면 손해이니까요. 분기로 했다가 이제는 월 단위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거고요. 역시나 삼성전자가 디램 가격을 100%로 확정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디램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은요. AI 서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크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HBM 쪽으로 생산을 집중하고 있는데 범용 디램의 가격도 함께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치를 보면 확연히 느껴지시는데요. PC용과 서버용 모두 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디램과 낸드가 모두 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PC용 낸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100%, 그리고 서버용도 디램이 98%, 낸드가 90%고요. 2분기 가면은 상승폭이 감소되긴 합니다. 우선 1분기에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20에서 15%가량으로 지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전망치는요. 사실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상승할 여력도 충분히 있다는 점. 특히나 지금 디램이라던가 낸드 부분을 공급자 측에서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적인 우위의 시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한 기업 더 있죠. 이번에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채태원이 엔비디아 GTC를 간다고 합니다. 이번 달 16일 날 개막을 하는데 엔비디아 젠슨항 CEO와 미국에서 치맥 회동을 한 번 더 했었죠. 한 달 만에 또다시 만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서 HBM 공급 확대에 대한 이야기,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HBM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더 파일을 키울지에 대한 이야기 나눌 것으로 보이고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협력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GTC는요, 엔비디아에서 개최를 하는 세계 최대 AI 기술 행사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의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건 AI GPU인 베라루빈을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나올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영향이 역시나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6일 날 예정되어 있는 일정, 그리고 젠슨항의 연설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요, 어제 시장에 급락하는데 리포트를 하나 내놨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사라, 이렇게 급락할 때 오히려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리포트의 제목도 굉장히 멋지게 뽑았습니다. 삼성전자를 향해서는 후퇴가 아닌 진격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업황이 평화롭다. 시장은 흔들리지만 메모리 업황은 여전히 평화롭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요. 둘 다 매수 의견을 줬고요. 목표 주가 삼성전자 27만 5천 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154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두 종목의 리포트를 쭉 보니까 결국에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메모리 업황의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유지되고 지속될 것이고 AI 서버 수요가 확대되는 것, 그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상승되는 것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을 것이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의 이유는요. 이란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그로 인한 패닉 셀링이고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오히려 시장을 공포의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기업이 오늘 급등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지표를 봐야 될까요?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들리고요. 여러 가지를 정보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어떤 걸 주목하셔야 될지 많은 분들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조정장에서 지금 봤던 신호가요. 결국에는 시장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건 경기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건데 시장에서 25% 이상 급락하고 10% 이상 급락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선이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그러니까 G20 국가의 앞으로의 경기의 방향성을 보여준 거고요. 그것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 빠지고 좋을 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이번 하락세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이 노란색
지표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가 빠진 겁니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 여전히 긍정적이고 세계 경기 꺾이는 듯한 지표가 없었는데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하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장의 W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코멘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일 때일수록 보다 더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보다 더 지표를 더 유심히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켓 A컷을 통해서 항상 이러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